안녕하십니까. 신영목 역사문화여행입니다. 오늘은 목민신서의 저자로 잘 알려진 정약용이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가서 지냈던 다산 초당의 비밀과 그의 말벗이 되어준 승려회장이 머물렀던 백년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약용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처음 경상도 포항으로 유배를 갔다가 다시 강진으로 왔습니다. 그가 처음 강진에 유배 와서 4년간 주막집 문간방에서 지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천주교를 가혹하게 탄압하는 시기로 정약용이 기피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당파가 달랐던 강진 현감이 의도적으로 정약용을 괴롭혀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 주막집 주모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주막의 문간방에 사의제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사의는 마땅히 지켜야 할 4가지라는 뜻으로 그가 조심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규율입니다. 4가지는 생각을 더욱 맑게, 용모를 더욱 단정히, 말을 더욱 적게, 행동을 더욱 무겁게로 자신의 고향집 여유당이라는 현판 의미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유당의 여유는 여유만만이 아니라 살얼음 개울을 건너듯 하고 사방 이웃을 두려워하라는 의미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항상 조심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유배 와서 8년간 주막집, 보은삼방, 제자 이학내의 집을 전전하다가 다산 초당으로 이사와서 해배될 때까지 10년간 지내게 됩니다. 이 초당은 산속에 있는 외가 친척이 사용하던 정자로 정약용이 거처하게 되면서 후세에 다산초당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산초당은 주차장에서 산길을 10분 정도 걸어 올라와야 합니다. 산길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 경치를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다산초당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당시의 초당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름처럼 초가지붕의 건물이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건물은 1958년에 당시 건물 자리에 기와지붕으로 복원하였으므로 초당이 아니라 와당이 되겠습니다. 정약용이 비록 유배 생활이지만 초당에 살면서부터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가 유배 기간 중 500여 건의 방대한 저수를 했던 곳도 바로 이곳 다산초당입니다. 유배 초기 그를 괴롭혔던 강진 현감은 떠났고 정부의 천주교 탄압의 분위기도 바뀌어 그를 짓누르고 있던 생명의 위협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외가 해남 윤씨 집안으로부터 많은 지원도 있었습니다. 다산초당에는 우리가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다산초당에 가서 보면 오른쪽에 서암, 왼쪽에 동암 건물이 있습니다. 다산초당은 북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왼쪽에 있는 동암이 실제로 서쪽에 해당합니다. 서원에는 강당을 중심으로 왼쪽에 동제, 오른쪽에 서제가 있습니다. 정약용이 방향을 몰라 서쪽 건물을 동암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원 배추도에 따라 왼쪽 건물을 동암으로 부른 것입니다. 다만 이곳이 서원이 아니므로 동제 대신 동암으로 하였으며 초당 지역을 서원처럼 교육기관으로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원에서 교육과 출판 활동을 했듯이 그는 여기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길은 다산초당과 백년사를 연결하는 길입니다. 정약용에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백년사에 살았던 승려회장입니다. 승려회장은 다산보다 10살 어렸지만 정약용이 유학의 대가라고 칭찬할 만큼 유학에 해박했고 주역 철학은 다산이 오히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배 기간 중 학문으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주막에서 힘들게 생활할 때 회장을 처음 만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회장과 주고받은 시문을 정리한 견월첩에 삼경의 비가 내려
나뭇잎 때리더니 숲을 뚫고 횃불이 하나 왔다오. 회장관은 참으로 연분이 많은지 절간문을 밤깃도록 열어놓았네처럼 그들은 한밤중 빗속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보고 싶으면 어두운 밤 빗속을 가리지 않고 오고 가며 만났던 오솔길이 바로 이 산길입니다. 백년사로 가는 중간에 해월루가 있습니다. 정약용이 다산 초당에 살았을 때 이런 규모의 정자는 아니었겠지만 저술 활동에 지쳤을 때 회장을 만나러 백년사에 오고 갈 때 잠시 쉬었던 곳입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에 이 정자에 올라가 달빛에 반짝이는 강진만 바다를 내려다보는 상상을 해봅니다. 해월루에서 내리막길로 조금만 가면 차밭이 나오고 이어서 울창한 동백숲을 지나 백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산 초당에서 백년사까지는 1km가 되며 천천히 걸으면 20분 정도 걸립니다. 백년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절로 고려시대에 8명의 국사를 배출할 정도로 유명했지만 고려말 왜구가 불질러 폐허가 되었다가 조선 중기에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뛰어난 경치를 본다는 의미의 만경루에서 바라다보는 강진만은 참으로 절경입니다. 동국 여지승남에 송백과 동백이 울창하고 사계절 한결같은 절경이라고 칭찬할 만큼 백년사의 주위 경관이 아름답고 강진만 바다가 저 멀리 보입니다. 대웅전 옆으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응진전과 천불전이 있습니다. 응진전을 지나면 옆에 1000개의 불상을 모셔놓은 천불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 정성을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고려시대 8명의 국사가 배출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백년사에서 나와 옆으로 수백 년 된 울창한 동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동백나무 숲 속에는 부도탑이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고려시대 훌륭하신 스님의 사리를 안치한 부도탑일 것입니다. 다른 절에 있는 부도탑과 다르게 디자인이 매우 독특하고 예술적으로도 아름답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부도탑이 있는데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로 관심이 있는 분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산 초당과 백년사의 오솔길은 유학자 정약용과 불교 승려 회장이 마음으로 교유를 하기 위해 걸었던 초백 로드입니다. 다산에게 회장은 귀양살이의 외로움을 잊는 말벗이었으며 회장에게 다산은 배움의 갈증을 해결해준 스승이었습니다. 다산 초당 아래에 다산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정약용의 삶, 그가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술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산 초당과 백년사의 초백 로드를 걷고 나서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산 초당과 백년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